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아내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 말을 제가 바람 피운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남편분을 상담할 때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세계관, 아내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요, 이 불륜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륜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 너무너무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막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이게 사랑이고 연애고 나에게 쾌락과 행복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내 세계관으로 이 인간들을 바라보고 상대를 하면 오히려 내가 뒤통수 맞고 또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륜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아갈수록 어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알던 그 마누라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겠지, 요거까지는 아니겠지 하는 이 방어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남편분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남편 바람나면 모르는 사람 붙잡고라도 막 하소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도 있어요. 어디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하면서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우리 남편 바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라도 풀어.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어디 가서 우리 마누라 바람났다, 우리 와이프 지금 바람나서 애들 놓고 집 나갔다, 친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를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아내 외도를 경험하면서 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헛된 기대를 갖지 마시라고 남편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착각은요, 내 와이프는 섹스를 싫어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놈이랑 그렇게 빨리 성관계를 했을 리가 없어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와이프 내가 연애할 때도 이 남자 경험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꼬셔서 몇 달 만에 겨우 손잡고 키스했어. 그렇게 막 발랑 까진 그런 여자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어쩌다 한번 하자 그래도 거절하고 자기는 섹스 안 하고 평생 살고 싶다고 하고 그러던 여자라서 밖에 있는 상간남이랑도 성관계의 속도가 그만큼 늦고 그렇게 섹스 즐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막상 증거를 찾아보고 이것들의 깊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주 기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와이프가 한 짓이 맞아? 내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의 증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좀 하려 그러면 당신 안 씻었잖아, 냄새나, 씻고 와야지 겨우 어디 한번 만지게 해줬던 그런 여자가요, 밖에 나가서는 씻지도 않은 그놈이랑 물고 빨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집에서는 정자세로 누워서 복석같이 누워있던 와이프가요, 빨리 끝내라 하는 표정으로 누워있던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딴 놈이랑 하니까 위에 올라타고 차에서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집에서는 맨날 구멍나기 직전에 편한 빤스 브라만 입던 와이프가요, 바람이 나고 나니까 아주 레이스에 뭐 굿을 달리고 뭐 달리고 한 그런 화려한 속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편이 볼까봐 몰래 숨깁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는 막 날고 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분들이 배신감도 느끼고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아니 그 정도로 내가 싫은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질 때는 그렇게 싫은 표정하고 대놓고 꼽주고 쪽주고 하더니 뭐 당신은 섹스 생각밖에 없어 막 이지랄 하더니 밖에 나가니까 지가 먼저 버섯이 끼고 상간나면 위에 올라타고 막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콘돔 안 하면 안 한다, 안 해다 하지 마라, 뭐 요구사항이 많았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콘돔도 안 쓰고 뭔 지랄을 다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속속들이 보게 되니까 남편분들이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내가 아는 모습, 결혼 전의 와이프 모습, 결혼 생활 중에 내가 본 이 와이프의 모습이 상간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걸린 후에 울고 불고 사정 하는 거 보니까 끝났나 보다 하는 착각입니다.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요, 자기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진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울고 불고 막 하면서 심지어 안 해주던 성관계까지 막 해주면서요, 잘못을 막 반성하는 것처럼 오바 육바를 떨면서 비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로서는 아, 이거 내가 바라던 반응이야. 그렇지. 이렇게 비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회복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까지 비는데 내가 받아줘야지. 우리 와이프 내가 품어야지. 그놈이랑 헤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울고불고 잘하다고 하는 와이프, 잘하고 있는 그런 와이프의 행동만 보고 그거를 믿고 그래, 상간남이랑 헤어졌겠지. 정리했으니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캐지 말자. 그런 것이 남자다운 것이지 하면서 더 이상 캐지 않고 와이프를 믿어주고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걸리고 나서 나한테 울고불고 빈다고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상간남과의 관계를 딱 단절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나한테 개지랄 떨어도요, 밖에 나가서 상간남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한테 잘한다고 울고불고 나랑 성관계도 하고 해도 밖에 나가서 상간남 정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본 결과 나한테 울고불고 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앞으로 나의 잘하는 모습만 바라봐주면 안 되냐? 그냥 좀 덮어주면 안 될까? 하는 것의 속마음에는 상간남 건드리지 마. 내가 잘할 테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당신이 그 사람 건드리면 나 이렇게 노력 안 할 거야. 하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히려 바람이 뽀록 난 와이프가 나한테 울고 불고 이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 새끼랑 그렇게 깊구나. 저 남자를 지키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와이프를 상대하지 말고 상간남을 직접 상대해서 상간남 떼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원하지 않을 거야 하는 착각입니다. 물론 와이프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애들 정말 잘 챙기고 살림에도 소홀하지 않고 너무너무 현모양처 같은 아내였어. 그러니까 바람이 난 이후에도 애들 생각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난 여자는요, 뇌구조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예 뇌구조가 헷가닥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애들 없으면 나 죽어. 나의 인생 목표는 애들 잘 키우는 거야. 애들 입시 내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여자도요, 바람이 나면서 생각이 이렇게 변하죠. 애들 엄마 없이도 잘 클 수 있어. 나 이혼하고도 근처에 살면서 애들 챙기면 애들 빈자리 없어. 이혼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야.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느니 이혼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어. 내가 우선이야. 이렇게 사고방식이 변하니까 애들한테 딱 등 돌리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 살 거야. 나 할 만큼 했어.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생인데도 난 지금까지 애들한테 할 만큼 했어. 요 지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무 철석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어차피 저 새끼랑 오래 못 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남편분들이 상간남에 대해서 알면요, 상간남들 진짜 한심한 경우 많아요. 특히 게임에서 만난 총각 이런 애들 진짜 별 볼 일 없고 비리비리하고 노총각이고 막 하여튼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이랑 바람이 나서 와이프들이 날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을 보면 남편분들이 한숨이 나는 거야. 아이 씨발, 바람이 나도 나보다 좀 괜찮은 놈이나 돈 많은 놈한테 홀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겠어. 저런 새끼 키도 땅따라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개뿔도 없는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미쳤나 싶어가지고 와이프에게 측은한 마음까지 들어요. 아유, 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저 남자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저거 오래 못 갈 것이다, 우리 와이프가 금방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분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성의 영역,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는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 사랑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남자가 후지고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새끼라고 하더라도 이 와이프가 얻는 그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 남자가 못나도 상관없어. 저 남자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단칸방이라도 저 남자랑 나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얼마나 못났고 별 볼 일 없고 개새끼라고 하더라도 이 와이프가 그 모습에 상간남에게 실망을 해서 가정으로 저절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분들은 저 새끼랑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돈도 없고 이 여자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냥 공짜 잠자리에 홀려가지고 저 새끼도 그러는 것 같은데 금방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안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간남이 아무리 허접하고 이것들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초장에 남편분이 과잉 진압을 해서 상간남을 아주 거세게 쳐서 떼내야 되는 것이지, 슬금슬금 저절로 떨어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남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많은 남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저 와이프의 심리가 무엇이냐. 같은 여자로서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 해석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바람난 와이프의 심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고 오묘하고 심오한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세계 분석할 가치도 없고 사실 까보면 별거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심리 알면 뭐 할 거야? 그 심리 맞춰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바람난 와이프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줘서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저 바람난 사람들의, 불륜한 사람들의 심리는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헷가닥 뭐 도저히 논리적이거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난 아내의 심리를 분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딱 잡고 경제적인 거, 아내의 시간,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거 꽉 움켜쥐고 내가 이거를 주도권을 쥐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와이프의 심리를 자꾸 분석하고 하다 보면 와이프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이 외도와의 싸움은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중심을 잘 잡고 주도권을 이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아내와 자꾸 대화를 하고 아내를 이해하려 들고 아내를 분석할수록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주도권은 상간남을 상대해서 내가 이길 때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아내를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도 상간남을 쳐내면서 할 일이지, 상간남은 그대로 두고 아내와 아내를 잘해줘서 설득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뭘 아내의 마음을 돌려본다고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시간만 버리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남편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